제일 먼저 상업적 운전을 했던 그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있는 30메가와트짜리 네. 노르웨이에서 한 건데 네. 영국 앞바다에 노르웨이 자본이 들어와서 노르웨이가 한 거거든요. 한 건데 3년 동안 그동안 해본 데이터를 저번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초속 45m, 초속 45m, 예, 폭풍, 파고의 높이 8m, 8m. 예, 그거를 다 견디고 아무 이상 없이 제대로 잘 돌아갔고 하는 것들이 실증이 다 됐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미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되어 발전이 돼 있고 실효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영상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영상을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보면 이제 부유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쳐가지고 하는 데 찍혀져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잘 극복을 했다고 하는 게 현재의 기술인 거고 투자사들하고 저희가 그 한국의 업체, 이 조선 업체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시켜보면 한국의 업체가 나서주면 자기들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외국 업체 길데 멀리 있는데 끌어와서 할 필요도 없고 얘가 나서주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얘기를 다 해요. 그만큼 기술은 이제 알아주는 것 같고요. 네. 품질의 문제인데 품질이 어떨지는 1년 동안 재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1년 동안 그 데이터를 재서 그게 진짜 당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되는지를 산자부에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요. 네.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 사업 허가증을 이제 주는 건데 올해 내년 해가지고 아마 그 작업들이 각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그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이거는 어떻다라는 게 아마 객관적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육지 풍력 발전 설비들을 상업적으로 돌리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 육지보다 해양 쪽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지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바다일수록 바람이 세고. 저항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센 거죠. 네. 그래서 육지에서도 경제성이 나오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바다에서 경제성이 안 나올 까닭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검토를 하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바람이 그렇게 약해서 못 한다는 결과는 안 나올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덧붙여서도 말씀드리면 네. 바람이 약한다 하더라도 네. 육지보다는 바람이 셉니다. 그렇죠. 그건 센데 그러면 육지보다 바람이 센데 그 해양 조건이라는 악조건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육지보다는 세지만 이거 자체로는 또 근접성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하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량을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블레이드라고 그래 날개를 어느 만큼 크게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풍속용 터빈이 나옵니다. 밑에는 터빈으로 돌리죠. 위죠, 밑에가 아니라. 위에서 돌립니다. 위에서 터빈 돌아가는데 네. 바람이 적게 분다 하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발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이 저을 때도 돌려야 되니까. 예, 저풍속 이제 그 터빈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를 자랑스러운 우리의 두산중공업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를 하는 거네요. 시도.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후면은 이제 가능한. 기존의 기술로서도 경제성의 바람에 따른 경제성의 관점은 이제 충분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설비에 따른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이 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출이 생기는데 그 지출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인건비 계통의 지출이라면은 인건비를 그러니까 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간다. 인건비 계통의 지출이라면 저는 이제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볼 때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이게 산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모두가 쓸 수 있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고 있고 생산시설조차도 100% 가동률이 아니라 80% 가동률이고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실이 더 늘어나가지고 가동률이 역시 낮은 거죠. 사람들, 노는 사람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출이라고 보지 않고 일종의 자원의 배분, 소득의 배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막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남는 일손이 있다. 그러면 난 그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들어간다고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다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라고 생각해야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시민의 의견으로 현대중공업이 최근 본사는 서울로, R&D 센터는 성남으로 이전 등 울산에서 점점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유식 해상풍력도 울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강소기업 육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거를 제 주 업무로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여튼 아시는 분들이 특히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네. 이제 많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쵸. 상당히 많이 이제 예. 물었는데 뭐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1년 동안의 그 풍황이 어떤지 품질이 어떤지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기 사업을 이제 받고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뭔가 이 그림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 아직은 뭐 머릿속에 있는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조선산업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자기들도 덩달아서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걸 알겠는데 당장은 지금 별로 할 일은 사실은 없다. 근데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현대중공업이든 미포조선이든 하고 같이 엮이면서 뭐 1차 벤더든 2차 벤더든 협력회사로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사들이 로컬 콘텐츠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의 그런 그 자원들을 생산 자원들을 엮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게 거의 의무화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한테 회사 소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일단 저한테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리스트업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조선해양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일찍 됐으면 그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3만 몇천 명 구조조정이 안 돼도 안 돼도 됐을 거라고 봐요. 이게 좀 일찍 됐었다라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찍 됐었다면 됐을 텐데 좀 뒤늦게 저희들이 하여튼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뭐 그 양반 이미 나가신 분들도 물론 다른 직장을 구해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훌륭한 그 기술이 앞으로 많은 그 대규모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현대중공업을 완전히 배제해서 뭐 강소기업 중심으로 가자. 그러게. 근데 이게 네. 그 3,000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아스 크레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뭐 몇 메가짜리가 아니라 기가와트 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유체를 몇백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야드가 필요해요. 야드. 예. 근데 중소업체들, 조그만 업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작업 공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현대중공업이 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향토 기업으로 일단은 뿌리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이제 본사 이전하는 거는 그 아주 반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신데 뭐 잘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고, 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은 사실은 주름 잡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선도업체가 되는 사업가가 그런 마인드 갖고 하는 거지, 무슨 뭐 당장 몇 푼 벌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울산시가 나서서 무슨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잘 될 거라고 봐요. 얘기 들어보면 울산시는 행정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현종이 좀 더 나서주고 그다음에 강소 우량 기업들이 이제 밴드 업체로 이렇게 서로 엮여서 지역 컨텐츠를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걸 얘기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뭡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아니면 주도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현대중공업이 울산을 떠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그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이 좀 배려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 방향으로만 막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방향이 정해졌지만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주도권의 비율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일종의 이제 쉐어링 할 때, 일감을 쉐어링 할 때, 현대중공업에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발언권 행사하는 거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예를 들어서 떠나겠다.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울산 지역에 남아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 떠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일의 비율이 본사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얼만큼의 일을 울산에 남겨놓고 인원을 남겨놓고 얼만큼 이동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그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네. 발언권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잡도록 네. 이제 그 뭡니까 시가 이제 주체가 돼서 한다면은 네. 이런 업무 양의 배분을 그리고 주도권의 배분을 좀 잘 컨트롤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기회가 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동참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못 떠나게 해야죠. 아니, 물론 하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로서 잡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세계적인 현황과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일 큰 게 이제 그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노르웨이 네. 에퀴노르라고 하는 그 회사가 30메가와트, 그러니까 6메가와트짜리를 5개를 이렇게 30메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네. 3년째 상업운전을 제대로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나자마자 네. 일본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묵혀뒀던 R&D 빨리 돌려가지고 빨리 세워라 그래서 2메가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7메가와트, 5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서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워낙 바다가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좋고 이제 바람 자원도 좋고 그다음 미국도 마찬가지로 서해와 동해가 이제 굉장히 바다가 좋은 바다이어서 프랑스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프랑스도 지금 발군의 어떤 계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한 50메가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50메가요? 예, 진행 중이고 프랑스가 연차별로 해서 2020 매년 정확히 기억이 보겠습니다. 잠깐. 2021년까지 해서 96메가와트짜리를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네.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나라에서도 지금 그 규모를 좀 키워서 하는 그런 이제 발전단지 구축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100메가 이하짜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울산에서는 기가. 예, 1000메가와트인 기가와트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투자사들과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저 영국 대사님 오셨죠, 덴마크 대사 오셨죠, 노르웨이 대사 오셨죠, 네덜란드 대사 오셨죠 해서 시장님 만나고 하면 우리는 조그맣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지에서는 대서특필 대곤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현황은 이런데 향후 전망은 아마 울산이 가장 부각되고 울산이 중심이 되는 전망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세계적으로 1기가와트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없었죠. 예. 최초로. 예. 그것도 상업용으로. 예. 네. 그래 이제 저도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무 사회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검토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자고 우면하지 말고 이제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수립하면서 여러 사람들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해온 것 중에 또 좀 나쁜 점들이 하나는 뭐냐면요. 널리 아이디어를 모으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계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울산시가 할 때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널리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중에 정말 좋은 걸 뽑는 거죠. 우리 계열 사람이 내놓은 것을 그거 장사시켜주고 사업시켜주려고 그걸 채택한 다음에 스스로 경쟁력이 낮은 결과물을 만들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널리 아이디어를 모으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을 조합시켜가지고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존의 국책 사업이든 지자체 사업이 좀 비효율적이었죠. 그런 점이 제가 보기엔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지금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3020 2030년까지 에너지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는 정책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2030년까지 20%를
전력입니다. 전력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그러면 현재가 어떠냐? 현재가 어떻길래 2030년 20%로 잡았느냐? 몇 프로냐? 왜냐하면 2030년에 이미 유럽은 전력의 현재 독일은 전력의 40% 이상을 이미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이미 40%를 가고 있는. 네. 독일은 이미 가고 있고, 그다음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이 이미 전 세계에 많이 깔렸는데, 속된 말로 꼴랑 한국은 30년도에 20% 한다. 20.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꿈일 수도 있어요. 작은 이제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이것도 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력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량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태양광과 풍력인 경우에 몇 %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3% 내외 아닙니까? 몇 프로요? 3% 내외. 3% 내외. 네.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예. 2점 몇 프로 정도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낮은 이제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20%까지 올린다는 건 상당히 좀 높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는 그동안은 그 폐기물을 가지고 핵폐기. 아니 폐기물은 아니고요. 산업 폐기물. 예. 네. 예, 워낙 죄송합니다. 폐기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폐기물을 가지고 이제 태워서 전력을 일으키는 이런 폐기물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력을 일으키는 것들이 좀 많이 차지했었어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칙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거는 극히 적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부가 제대로 반성을 해서 앞으로 30년까지는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를 위주로 하겠다. 예, 그래서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한 5점 몇 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네. 이거를 36기가와트 이상을 이제 태양광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2020년, 30년까지. 그다음 바람인 풍력 가지고는 한 1.2기가와트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네요. 예, 풍력 1.2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를 이제 한 17점 몇 기가와트 정도로 늘려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입니다. 그러면 풍력을 17기가와트씩이나 하려면 네. 해상 울산에서 6기가 정도 해주는 걸 받쳐주지 않으면 안 나오겠는데요. 그다음 새만금에서 지금 한다 그러잖아요. 네, 나옵니다. 새만금에서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대규모적으로 합쳐지지가 않게 되면 네. 이거 쉽지가 않은 목표거든요. 그렇죠. 예, 쉽지가 않은데 국제적으로 까놓고 보면 상당히 낮은 그것도 이미 다른 예. 쪽에서는 이미 독일은 40%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그쯤 되면 거의 80, 90으로 가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20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 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우리 김특보님하고 무슨 말을 맞춘 것처럼 같은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환경 파괴를 같이 불러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는 물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상 풍력의 경우는 그 기준 훨씬 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손상을 미치면서 에너지를 환경에 맞는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꺼리낌 없이 내놓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의견 내놓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시나 추진하는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 잘 들어서 잘 조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꼭 당부를 하셨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결론으로 힘주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결론 비슷한 말씀을 사실은 드렸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을 추진하되 의견을 반대 의견이나 문제점 되는 것을 그냥 듣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아까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해관계가 다른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 발전에 동참한다는 생각에서 큰 틀에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앞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술 발전하는데 한 방향을 정해놓고 한 번 방향을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 무조건 가는 거예요. 반대여도 막 쳐내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쩌면은 이렇게 이권이 개입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기로 해서 저 공법을 누구 걸 써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 막 반대가 나오고 더 좋은 공법이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채택을 안 하고 잘라내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거를 미리부터 염두에 둬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는데 언제라도 바뀔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간에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채택하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걸 채택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특보님. 예, 아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춰서 얼마나 이 에너지 부분에서는 뒤처졌는지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죠. 그러니까 간단한 사례로 비교를 한번 딱 해볼게요. 한국이 풍력 가지고, 네. 물론 부식 풍력 아닙니다. 전부 다 고정식에 지금 네, 이제 고정식, 육상 풍력일 텐데, 육상. 한국이 20년 동안 총 만든 그 규모가 38메가와트예요. 20년 동안 한국이 38메가와트. 중국이요. 네. 우리가 중국을 떼놈이라 그래서 좀 깔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는데 네. 중국이 2017년 네. 한 해 동안 풍력을 만든 게 1160메가와트. 메가와트. 메가와트. 틀리네요. 메가와트. 아니, 용량으로. 발전량이 발전 아니고. 용량. 네, 용량으로 1000메가와트. 한 해에 중국이 한 해. 1000메가와트가 한 해. 넘는데 우리는 20년 넘-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38메가와트를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서남해에서 60메가와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굉장히 불균등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 네. 에너지 믹스를 해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020도 상당히 뒤처지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앞서 나가긴 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아직도 여전히 뒤처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뒤처진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적인 고려, 네.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 고용 문제까지 고려해서 에너지 신산업으로서 이거를 반드시 해내겠다. 네. 이게 민선 7기의 뭐라 그럴까요? 결의에 찬 모습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네, 하여튼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울산시는 5월 3일 에키노르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소 하이윈드 스코틀랜드를 2년 전에 완성했고, 세계 최대의 부유식 풍력 발전단지를 노르웨이에 건설 중인 에키노르사가 울산 지역 기업의 현지 생산 기술과 인력 양성, 공급망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협력하고 울산 시민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해상 풍력 발전의 전망이 장밋빛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전과 발전 6개사가 공동 출자한 한국해상풍력이 사업을 주관하여 실증 단지를 구성 중이며 6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실증 단지가 5년이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안과 고창 어민들이 어장 황폐화에 따른 피해 보상과 바다 구조물 설치 후 바다 자체를 50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도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 관계자들을 상의를 거쳐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업이 향후 울산이 지역경제 재도약 산업이라면 지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의 정책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
여섯 번째 이야기, 부유식 해상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